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응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물 포켓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 포켓몬, 물대포, 하이드로 펌프 등 이런 기술을 구사하는데요. 그 기술과 이름은 다르지만요. 결국 이 물 포켓몬의 기술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실제 물을 방출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불이나 전기라면 그래도 좀 그럭저럭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다른 형태로 바꾸면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물은요, 이거는 에너지가 아니라 질량을 가진 이 물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거죠. 무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쓰려면 어딘가에다가 이거를 저장해 두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그 많은 물을 어디다가 어떻게 저장해 두냐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포켓몬이 아닌 생물들도요, 물을 뿜습니다. 먼저 이 물총고기입니다. 이 작은 물고기는요, 입과 아가미의 형태를 이용해서요, 정확한 수압의 물줄기를 만들고 그 물을 정확히 수면 위에 있는 곤충을 딱 쏴가지고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을 그냥 뿜어대는 게 아니고요, 아주 의도적으로 조절된 제트 분사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멍게, 얘는 아예 대놓고 물을 뿜지 않습니까? 영어 이름도 sea squirt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물을 뿜는 생물이라는 뜻이에요. 응생물에서 한번 다뤘었는데요, 멍게는 먹이 섭취를 하기 위해서 몸 안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였다가 근육을 수축해서 그 물을 배출하잖아요. 비록 이게 이 공격 기술이 아니라 여과 섭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반응이지만, 중요한 것은 멍게가 몸속에 상당한 양의 물을 저장하고 근육의 수축을 통해서 이걸 순간적으로 쭉 내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물속에서 주변의 물을 이용하는 해양 생물들은 있는데, 포켓몬들은 물 밖에서도 물을 발사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저는 물을 쏘는 것보다도 물을 어디다가 저장하느냐, 이걸 더 눈여겨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여기서 이 사막의 챔피언, 이 낙타가 떠올랐습니다. 이 얼핏 이 낙타의 혹에 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혹 안에 있는 거는 물이 아니라 지방입니다. 굶주림과 탈수 상황에서요,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에너지로 에너지를 저장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오는 중요한 부산물이 뭡니까? 바로 물이죠. 숨을 쉬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타의 혹은 에너지 저장 기관이면서 그 에너지를 태우는 호흡 과정에서 물이 부수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낙타가 직접 마신 물은 혹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낙타가 마신 물은요, 혈액과 소화기관을 이용해서요, 수분 완충 시스템을 통해 처리됩니다. 이 낙타는요, 단 10분만 주면은요, 세상에 100리터가 넘는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거의 체중의 3분의 1에 가까운 양이거든요. 보통 포유류라면 이 정도 수분이 한꺼번에 유입되면은요, 혈액이 아주 급격히 묽어지고, 그렇게 되면 적혈구가 팽창해서 파괴되면서 쇼크에 빠집니다. 제가 이걸 한 물 중독 편에서 다룬 적이 있었죠. 그런데 낙타는 이 상황을 견뎌냅니다. 그 비결은요, 타원형 적혈구에 있습니다. 우리 포유류의 적혈구는 보통 둥근 원반 모양인데요, 낙타의 적혈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늘어날 수 있는 타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이게 단순한 형태의 문제가 아닙니다. 척추동물의 적혈구는 진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와 성질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낙타류의 적혈구는 가장 독특한 특성을 보입니다. 이 사막 환경에 살기에 적합하게 적응했는데요, 그래서 이 낙타의 적혈구는 급격한 수분 섭취 상황에서도 전체 부피의 2배까지 팽창할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요, 이렇게 잘 늘어나면서도 매우 단단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세포 하나하나에 가해지는 힘까지, 그런 걸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거든요. 한번 측정해서 비교해 보니까요, 이 낙타의 적혈구는 인간의 적혈구보다 약 10배 가까이 더 단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낙타의 적혈구는 필요할 때는 많이 늘어나고 외부 압력에는 쉽게 찌그러지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낙타는 극심한 탈수와 또 갑자기 물을 먹어도 다 견뎌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낙타처럼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물을 몸 안에 담아두고 사는 생물은 없을까요? 많죠. 아니, 사실 우리도 모두 방광에 물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사진에서 보시는 물주머니 개구리,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이름 그대로 정말 살아있는 물통에 가깝습니다. 이 개구리는요, 비가 오는 짧은 기간 동안 몸속의 물을 최대한 저장합니다. 거대한 방광과 피부 아래의 수분 저장 주머니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더워지고 건조해지면은요, 물주머니 개구리는요, 삽처럼 생긴 발을 이용해서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대사 반응을 극대로 낮춘 상태에서 휴면 상태에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개구리가요, 허물을 벗듯이 여러 겹 피부를 차례로 벗어내고요, 그 피부를 이용해서 자기가 파고든 굴의 안쪽을 촘촘하게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피부로 일종의 방수꼬치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몸을 쫙 감싸요. 이 꼬치는요, 체내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거의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물주머니 개구리는 외부에서 물을 전혀 공급받지 못해도요, 수년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낙타는 혈액과 장기를 이용해서 수분 변화를 완충하는 생물이에요. 물주머니 개구리는 방광과 피부를 이용해서 물을 저장합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 똑같은 게 있죠. 생물은 환경에 따라 이 물을 다루는 전력을 몸으로 진화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물 포켓몬은 어떻게 물대포를 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물 포켓몬의 몸속에도 수분을 저장하는 앞서 본 그런 동물들과 같은 구조와 급격한 수분 변화를 견디는 완충 시스템이 함께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먼저 물 포켓몬은 마시거나 체내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을 몸속 특정 조직에 저장합니다. 이 저장 구조는 엄청난 물주머니에 더해서 낙타의 혈액처럼 전신에 분산된 수분 저장 시스템의 혼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물 포켓몬은 몸주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의 물을 겉모습 변화 없이 보유할 수 있는 것이죠. 포켓몬의 물주머니는 방광일 수도 있고요, 별도의 물주머니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아마 이 포켓몬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공격력이 높은 포켓몬들은 방광에다가 물을 저장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물이라도 방광에 맞은 물을 맞으면 충격이 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일종의 물리적 공격 더하기 이 화학적 공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또 하나. 이 물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물대포를 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죠? 압력이 필요합니다. 2단계에서는요, 물 포켓몬의 근육과 이 특수한 탄성 조직이 작동할 겁니다. 이 멍게처럼 최강의 물을 근육 수축으로 밀어내고 물총고기처럼 유속과 방향을 정밀하게 조절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분사입니다. 물총은 국소적인 압력 방출이 중요할 거고요, 물대포는 연속적으로 고압 분사, 그리고 하이드로 펌프는 전신 근육을 동원한 단발성의 최대 출력을 내야겠죠. 그래서 그 기술마다 위력과 사용 횟수가 다릅니다. 기술을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것은 저장된 물을 다 썼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물 포켓몬의 기술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요, 이 실험과 연구를 위한 이 포켓몬 개체를 얻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 생물을 통해서요, 포켓몬의 물 발사 원리를 추론해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현생 생물도 포켓몬 못지않게 아주 신비하고 흥미롭습니다. 앞으로도요, 다양한 포켓몬의 이런 추론 생물학 연구를 진행하고 소개할 계획이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